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부 강사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 암요양병원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합동청의 김종구 장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신 분은 동작구 상도동의 서울 암요양병원을 직접 운영을 하시고 저희들 같이 신앙인으로 대대로 4대째 신앙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장님은 암 치료를 하시는데 특히 저희들 같이 목사님들처럼 기도로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암의 치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또 에너지 치료를 하시고 국내 최초로 에너지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강의하실 텐데 연세대 의대를 나오시고 양방 한방 양쪽 모두를 연구하시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줄 믿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암요양병원의 김준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암요양병원 김준서 원장입니다. 제가 이곳에 암 예방에 대한 강연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 암요양병원은 상도동 국사봉자락에 있는 서울시장 내에 있습니다. 국사봉은 전에 세종대왕의 형님이신 양녕대국에서 이 봉우리에 오르셔가지고 나라를 많이 국정했다는 의뢰로 생긴 곳입니다. 그 아래 내려가보면 오래된 성대시장이라는 제대시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병원이 6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하고 요양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병원인데 저희 암이라는 병이 마치 전염병 같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 다닐 때만 해도 암 환자가 10%가 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사는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36%나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전에는 암이 노인성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을 때를 같이 해서 암 환자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염병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3가지 정도 큰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보통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설탕이 한 1kg 정도로 유전자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저희는 1인당 약 10kg 정도를 설탕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10배 이상 되는 설탕을 지금 있는 중에 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료로 쓰는 그 옥수수나 콩에 지방산 중에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6가 오메가3와의 비율에 있어서 오메가6가 너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우유나 계란 같은 게 저희가 먹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게 되는데 오메가6 비율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 안에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적인 문제가 살충제나 제초제, 심지어는 플라스틱에도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노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물질이 마치 호르몬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염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암이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전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1940년대쯤에 어떤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률보다는 49년이나 50년대 이후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느 연령에서도 지금 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저희 간호과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4분 아드님이 소아 뇌종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김주수라는 한 10살 된 소년이었는데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온코서미아라는 노뇨암 치료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전에는 저 수술, 방사선, 항암 이렇게 3가지가 암 치료의 대표적인 3가지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제 제4의 암 치료라 해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장비가 유럽에서 개발되고 독일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암병원에서는 대부분 그거를 사용합니다. 원리는 우리 정상세포는 한 47도까지 살 수 있는데 암세포는 42도면 죽는다는 원리로 인해서 몸의 체온을 암 조직에다가 열을 쏴가지고 체온 올려서 죽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간호과장님이 그 소년을 데리고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편의를 여러 가지 봐주니까 저희 방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그 옆에서 우리 사무 되시는 목사님 님께서 계속 울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년에 걸쳐서 이제 암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암이란 그런 학문을 이제 학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20여 년 전에 강남대로에다가 이제 척추, 통증 이런 의원을 개설하게 되는데 그 간단한 통증 환자도 현대의학적으로는 완벽히 낫지를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계속 학문적인 연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캐나다 멜보른에 있는 RMIT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척추신경을 공부하고 결국은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어떤 지식적인 거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직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에 기초한 그러한 의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턴 물리학은 원자나 분자, 세포 같은 보이는 거에 치중한 의학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과학이 이렇게 진보한 거는 양자역학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같이 먼 곳에서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양자역학적 개념이 현대의학에도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닐스 보어하고 하이젠베르그나 스레징거 같은 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얘기를 했을 때 그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인슈타인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달이 존재하는 이유가 개가 달을 먹고 짚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이해 못한 거를 불만을 표시했는데 결국은 아인슈타인도 그 개념을 받아들였는데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 원로 목회자님들은 쉽게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관찰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전에는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한다는 에너지적 개념이 양자물리학이 들어오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치료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이제 제 방에 이제 우리 원로 목회자님들이 환자를 오셨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자분들 우리가 의식하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의식으로는 저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프신 분이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혹시 이분이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능의학자들은 심리학적 역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학자들은 최소한 진단을 정확히 해야만 의사생활을 할 수 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TL이라는 방법으로 먼저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나는 진정으로 낫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걸 측정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어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상으로는 인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 중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결정과 잘못해도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결정과 잘못해도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복잡하면 그냥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제 오늘 저렇게 내일까지 배워가실 건데요.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날에 이 새끼손가락 쪽에 볼록 나온 거 바로 안쪽에 보면 후계열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쳐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 심리학적 역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만 하면은 통증 반 이상은 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렇게 잘 배우시면은 여기 나가시는 순간에 이제 많이 불편하신 게 더해질 수도 있어요. 첫째, 여기를 이렇게 치시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세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합니다. 막 그래도 좋습니다. 속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한 20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치는데 눈 주위 세 군데를 쳐요. 눈 안쪽과 바깥쪽, 눈 아래. 굉장히 쉽습니다. 코 밑에, 입 밑에.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천재 생리학, 천재 뇌학자 중에 한 명이 코넬 대학의 브레이먼 교수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한방에서 보면은 병혈점인데 정명이나 스누이나 동자료 같은 이런 병혈점인데 그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히스타민,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우리 뇌에서 계속 분비되고 있어요. 가바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내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치면은 우리 뇌 안에 있는 뇌관이 자극돼가지고 뇌관만 조절하면 통증의 한 85%가 조절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장 뇌관이라는 게 우리 생명 줄치고 체온을 조절하고 통증을 조절하고 그곳을 자극을 하면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간 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손으로 얼굴, 눈 주위를 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눈이 사실은 뇌입니다. 눈이. 그래서 눈동자 운동을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신경학적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아픈 분들은 100% 신경학적 구조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제대로 걸어보십시오 해도 제대로 걷는 환자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가 걷는다는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걸어야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가게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걷는 동작을 잘못해요. 왼발이 올라갈 때는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움직임, 자기 자신의 그 걸음걸이를 잘 보면 굉장히 변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가 치료가 되려면 눈동자 운동을 먼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눈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옛날에 이경규 씨가 그거를 눈동자 움직이는 거 잘하는데 눈동자 운동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이 예방되려면 암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만일에 멈추면 3, 4분, 5분 안에 뇌는 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심장 기능부터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 손끝이에요. 손끝과 발끝입니다. 여기 손을 이렇게 보시면은 반달이 나오는데 반달 옆에 모세혈관이 여기 통과해야지 손끝이 썩지 않는데 모세혈관 자체가 적혈구보다 직격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자,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유난히 아픈 곳은 왜 어디가 아프냐면 그 부위는 뇌가 조절하지 못하는 부위예요.
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이 아프거나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나 그런 것을 막아주는, 감소하게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픈 부위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을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눌러서.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숟가락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이 끝을 이렇게 비벼주셔도 돼요.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손가락 혈액순환이 잘 돼요. 누르게 되면 안에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학에서 뉴턴학에서는 뇌하고 신경이 면역을 마치 조절하는 같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이면에 더 빠른 우리 신경 시스템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국가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백골사단에 있는 강원대 인제에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겨울날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였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를 갔어요. 아침에 이렇게 갔는데 점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인제끼리 이제 굉장히 꾸글꾸글 하면서 남떨어지도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를 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이미 이제 해가 미역미역 지기 시작했고 눈까지 이었어요.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차를 타면은 흔들리니까 잠을 잘 자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눈이 그 버스가 가는 그 헤드라이트 빛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향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쾅 소리가 나면서 버스가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진 거예요. 저는 낮에도 봤던 난 떨어지도 기억나가지고 이건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20대니까 얼마 살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산 살았던 것들이 주마등같이 쫙 지나갑니다. 주일날 또 교회 한 번 뭐 또 회개기도 했고 하나님 제 영혼은 하나님께 맡긴다까지 했는데 또 아직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팡 하고 앞에 있는 어떤 승객분이 이 버스는 곧 폭발합니다. 내가 기억으로는 버스 타시는 분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뭐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말과 함께 갑자기 그 모든 분들이 번개같이 움직이 얼마나 막 붕붕 나르시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탈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뒤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왔는데 친구들이 왜 이제 나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사실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시간이 한 1, 2초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1초, 2초가 마치 1시간, 2시간, 평생을 다 회상해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에 기초한 그런 문학입니다. 수십 년 계산할 계산할 거를 지금 컴퓨터로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 하루 만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치료에 얼마나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질서한 거예요. 암은 무질서함은 할수록 그 암세포는 악성입니다. 암은 암이라고 알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길게는 3, 40년 암이 발생하고 3, 40년 뒤에 알 수 있는 암도 있어요.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암세포가 있었던 건데 우리 면역세포가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려면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알려드릴 거는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이요. 가장 그 암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염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화가 나거나 불편하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집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의미가 호흡에 있습니다. 제가 아기들 보면은 태어났을 때는 다 복식호흡을 하고 있어요. 배가,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배에다 대시고 한번 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보세요. 배가 나오나요? 들어가죠. 그게 이제 흉식호흡을 하게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복식호흡 하던 소년이나 어린 시절에 있다가 이제 장년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흉식호흡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복식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호흡은 리모컨 있죠? 테레비 볼 때 리모컨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호흡을 조절하면 감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손을 올려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은 이게 들이쉴 때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손이 이렇게. 들이쉴 때 이렇게 되고 내쉴 때 이렇게 되고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쉬면서 배가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집에 가셔가지고 좀 무거운 이렇게 책 같은 걸 배에다 올려놓고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호흡을, 전에 지금 제 딸이 와 있는데, 제가 한번, 제 딸이 이제 미국에서 영화 감독이에요. 이번 이제 9월부터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아서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를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기 다 적고 가시면 다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5분은 버틸 수 있대요. 5분. 그러니까 어떤 게 버티냐면 술을 세면서 5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요. 한 30초 버티고서 5분 됐냐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하나, 둘, 한 번 10가지 쉬는 것도 굉장히, 한 5 되면은 딴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 저도 이제 곧 60이 되는데 퇴화하는데 한 가지 퇴화하지 않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뇌의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근데 전전두엽의 가장 큰 기능이 집중력이에요. 의지와 집중력인데, 내가 호흡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와 집중력을 가지면, 그리고 호흡을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매일 빠지지 않고 하면 뇌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뇌가 건강해지는 것만큼 면역세포가 강해집니다. 한때는 웃음 치료가 암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웃음 치료사를 초빙해서 이제 웃음 강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웃으면은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가 기능이 좋아지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이 강할수록 암을 이길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면역세포 중에 암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자연살의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웃으면은 굉장히 그 세포의 힘이 강해지는데, 웃는다는 거는 심장은 즐거움, 사랑, 어떤 긍정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요. 심장과 뇌는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심장이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사실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사실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호흡을 하다 보면 그 집중을 자기 자신으로 몰고 오면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제가 제 책 중에 그 중근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 이렇게, 아니면은 예전에 3층에 중환자실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쉬시다가 어느 순간 안 쉬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억만금을 주고도 호흡을 몇 번 연장할 수 없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호흡은 사실은 생명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 계속 내가 한 곳에 집중하면, 원래 우리가 인간이 쓰는 에너지는 전자기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역학적 개념인데 전자기 에너지가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지금 부장님들이 알려주고 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교감신경, 뇌기능이 올라가면은 교감신경이 이제 억제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나면 몸이 따뜻해져요. 몸이 대부분 차실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침도 많이 나고 지금 제가 침이 바짝바짝 나는 게 이제 긴장해서 그러는 건데 호흡을 하다 보면 침도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되면 침이 막 줄줄줄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와요. 편해지고 그 다음에 더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을 감고 했으면은 빛이 보입니다. 빛이. 왜냐면 저희가 사실 모두 빛이거든요. 빛이에요. 전자기 에너지를 매개하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게 빛이에요. 우주에는 4가지 힘밖에 없습니다.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 에너지, 전자기 상호작용인데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는 게 빛입니다. 빛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모든 병이 다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의과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감기가 오셨는데 그 감기가 나면서 이제 갑자기 전신마비에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고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잘 모르면은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뒤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비앙바 신드롬이라고 프랑스 의사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 균이 이제 면역 감기 바이러스균이 신경세포로 들어가서 그 우리 면역세포가 신경세포를 이제 공격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호흡마비까지 와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아니면 산소통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머니가 굉장히 그때 정말 대단한 신앙심을 보여주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공사님이시고 교회를 2개나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조 외할아버님은 이자, 용자, 주자 쓰시는 분이신데 세문학교에 건립도 참여하셨고 둘째 아드님이신 이정방 할아버지께서는 초대 통풍명사를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굉장히 신앙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어머니 몸에서 빛이 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새벽녘에 세브란스 입원하고 계셨는데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팔순이 계셔서 저희 그 5층에 VIP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30년을 잘 못 걸으시니까 제가 이제 매일같이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게 하루에 1과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요. 그 검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못 들으셨냐고 했더니 그 말씀 없었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없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호흡 운동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호흡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내가 들이쉬고 내쉴 때 예수님 사랑해도 되고 뭐라고 붙여도 되는데 그게 호흡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호흡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호흡은 자면서도 하는 거니까 호흡을 멈추는 순간 이제 호흡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다 보면 계속 이죠. 암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암에 걸리면 먼저 소외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지식이 높고 위치가 높아도 암 환자라고 딱 결정되는 순간 그분은 완전히 소외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아요. 돌아가실 때 많이 아프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죽을 때는 딱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 어머니가 그거 회복하시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그 의과대학 다닌 저로서는 굉장히 교수님도 이제 기전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런 에너지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에너지학을 계속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정신에서 사랑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치유 에너지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강남에서 개업했을 때 간혹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보를 교환했는데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님이 한의사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그 친구를 부르면서 이제 피도를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는데 뭐 대단한 거 가르쳐주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한의사 치료할 때 사람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내가 30대 중반이라 별로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원래 목회자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에너지 치료를 하셨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서로 공유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편해지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고 청년들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땅에서는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걸고 기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래도 여기서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를 매일매일 돌아보고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랑절을 이제 외우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불의의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이렇게 반성해 보면요, 그 중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유익을 구한 적도 많았고, 교만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있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양자역을 어울립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강연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중인데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 기독교 모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런 시대가 이것이 저는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통용되는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원래 목사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혹시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또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암이나 질병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면